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2016년 2월 특별회차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자,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동서남북이네요.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랍니다. 자,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를 검토해서 수정해라. 됐죠?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 열어서 이제 하나씩 맞춰보면 되겠네. 외상 매출금 봅시다. 외상 매출금 주식회사 하늘이요 1,100만 원. 와우소프트가 330만 원이네. 고치자. 3300000 그리고 주식회사 금령이 2750000 자, 주식회사 금령 2750000 됐죠?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다. 그러면 차액 확인해야 되겠지? 차액 0. 오케이. 그리고 외상 매입금 봅시다. 자, 주식회사 고구려 55만 원이네. 550000 백제 4950000 요거는 맞다, 그지? 그 다음에 주식회사 신라가 있는데 없죠? 그래서 풀러와야 되겠다. F2키 눌러서 신라, 주식회사 신라입니다. 이렇게 불러오고 금액 적어주자. 1650000 됐죠? 그리고 마지막 차액 확인해야 되죠? 차액이 0이 되다. 0이 되었다. 됐죠? 그러면 맞게 입력했구나. 메뉴 닫읍시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았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래요. 자, 실제 메뉴 열어서 등록해 봅시다.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탭을 신용카드 탭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죠. 자, 코드 번호 뭐라고요? 99800 그리고 거래처 이름은 행복카드 그리고 유형이 매입이다, 그지? 물건 살 때 쓸 신용카드를 우리가 새로 발급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안 나와 있고요. 카드 번호가 나와 있네. 자, 매입에 대해서 카드 번호 1234-5678-9000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카드 종류 매입 사업용 카드죠. 그러면 3번 사업용 카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지. 됐죠? 그러면 요구사항 전부 다 입력 끝났으니까 입력 끝. 요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문제 3번 볼게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추가 등록하시오.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열어서 요거 시키는 그 제시된 대로 우리가 추가 입력하면 되겠죠.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열어서 코드 번호가 몇 번? 540번. 커서를 여기 두고요. 540 누르면 커서가 그 자리로 이동하죠. 여기서. 자, 이름은 오른쪽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540번 코드에 대해서 계정 과목 이름을 뭐라고? 이름이 소모09. 자, 소모09B 됐죠. 이렇게 입력하고 성격은 제조경비래요. 제조경비 5번인가요? 오케이. 5번 제조경비 이렇게 입력하고 현금 적용 1번에다가 1 적고 뭐라고? 소모09B 현금 지급 이렇게 입력해 달랍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요구사항 모두 다 입력 끝난 거죠. 그러면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문제 1번의 1번, 2번, 3번 다 풀어봤다. 됐죠? 문제 2번으로 넘어갑시다. 일반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8월 2일 날 영업부 건물에 대한 제3분 주민세 38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전자납부했답니다. 뭡니까? 세금과 공과조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적으면 되겠다. 8월 2일요. 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8월 2일 이렇게 입력합니다. 날짜 입력하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 그리고 코드 번호 몰라야 됩니까? 영업부 건물이니까 800번대 코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금액이 38만 원 380000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입력 끝. 두 번째 8월 15일 날 회사는 생산직 직원 A씨의 퇴직으로 퇴직금 5천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답니다. A씨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고 퇴직금에 대한 원천 징수는 고려하지 말래요. 퇴직금 5천만 원 줬는데 퇴직금의 충당 부채 잔액이 7천만 원 아주 크게 있었대. 그러면 차변에 뭐 적으면 됩니까? 그냥 부채 요구의 감소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퇴직급이라는 비용이 나올 여지가 없고 그냥 퇴직급의 충당 부채 5천만 원 적으면 끝.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적으면 되겠죠. 8월 15일 날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요거 부채의 감소로 5천만 원 적어주자. 50,000,000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적어주죠. 됐습니다. 입력 완료. 문제 3번요. 8월 27일 주식회사 청나라로부터 상품을 주문하고요.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당좌 예금에서 지급했답니다. 상품 주문하면서 계약금 쪽으로 미리 줬으니까 차변에 선급금 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 적으면 될 것이고 8월 27일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는 어디라고? 청나라. 금액은 300만 원. 3000,000 대변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4번요. 9월 20일 날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토지 시가 5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를 무상으로 이전받았대요. 차변에 토지, 대변에 자산 수증이익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시가인 5천만 원. 9월 20일 날 차변에 토지 적어주고 금액은 50,000,000 대변에 자산 수증이익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5번요. 10월 15일 날 영업부서에서 기업 컨설팅 전문가인 김영선에게 경영 고문을 받고요. 다음과 같이 고문 수수료를 당좌 예금에서 지급했답니다. 고문료 500만 원. 그러면 차변에 수수료 비용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이제 500만 원 돈 주면 되는데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한대요. 그래서 22만 원만큼 원천 징수했는데 요거를 우리는 대변에 예수금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 요 금액만 돈 주면 되겠다. 뭘로 준다고? 당좌 예금으로 준다고. 대변에 당좌 예금 적으면 되겠지. 됐죠? 벌써 끝났죠? 다만 소득의 종류 이런 거 우리 안 배웠는데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우리 문제 푸는데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 고문 수수료 줄 때 그 상대방 입장에서 소득세에 따라서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원천 징수되는 금액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요게 기타 소득이라는 걸로 분류된대. 그래서 22만 원이라는 원천 징수 금액이 결정이 되었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있나 보다 알면 더 좋겠지만 몰라도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중요하다고 정의했던 키포인트 중심으로 그냥 문제를 자신감 있게 풀어나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와중에 모르는 단어나 문장, 지문 같은 게 한두 개 충분히 등장할 수 있거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쭉쭉 문제 풀고 나가면 아무런 문제 없다. 됐죠? 자, 10월 15일 날 자, 차변에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이고 자, 영업부서 관련이니까 800번대 코드 쓰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이 얼마? 500만 원. 50,000,000 대변에는 예수금 인식합니다. 예수금. 금액 22만 원. 220,000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 당좌 예금으로 준다고 했나요? 당좌 예금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입력하면 끝. 6번요. 11월 1일 백두무역과 공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16년도 11월부터 2017년도 10월까지 이렇게 체결하고요. 임차 보증금 2천만 원과 1년분 임차료 1,2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대변에 당좌 예금 적으면 되겠죠. 그 금액은 2천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3,200만 원 적으면 될 것이다. 차변에는 자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 계정과목 적으면 되겠죠.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니까 자산이다. 그리고 임차료는 주면 끝이니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인데 단 임차료는 지급 시 전액 자산으로 처리한대. 그래서 일단 뭘로 처리하라고? 임차료라는 비용 말고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래. 그리고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선급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다시 정산하는 기말수정 분계를 하겠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 11월 1일의 분계에서는 차변에 1,200만 원만큼을 임차료 말고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제시된 대로. 그죠? 그래서 자산 처리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임차료 말고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자. 그게 요 문제에서 묻고 싶었던 키포인트였네. 됐죠? 자, 11월 1일. 자, 대변 먼저 기록할까요? 대변에 당좌 예금 3,200만 원 적어주면 되겠다. 3200000. 차변에는 임차보증금. 자,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어디입니까? 백두무역.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2000000 그리고 나머지 1,200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됐죠? 1,200만 원 됐습니다. 입력 완료.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를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네, 그지? 그래서 선급 비용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입력합시다. 백두무역 이렇게 거래처를 입력해 줍시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잖아. 그죠? 임차료에 대해서 자산으로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를 기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제시된 대로 입력해 주자 이거지. 됐습니다. 자, 문제 3번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일반 전표 입력 요 메뉴는 다 드시고요. 자, 첫 번째 9월 15일 날 주식회사 소봉에 제품 2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요거를 공급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대금 중 500만 원은 주식회사 안동이라는 데서 발행한 당좌 수표로 우리가 배서받았대. 잔액은 3개월 만기 약소금으로 받았고요. 약소금 받은 거는 차변에 받으러움 적으면 될 것이고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소봉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문제는 요 안동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배서받은 거. 이거 어떻게 처리한대? 그게 문제겠지. 자, 봅시다. 거래처가 당좌 수표를 우리한테 발행해서 줬다.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통화대웅증권이라고. 그래서 주식회사 소봉이라는 거래처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회사 안동이라는 또 다른 거래처가 주식회사 소봉이라는 데에다가 수표를 발행해서 줬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주식회사 소봉은 뭘로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차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했겠죠. 통화대웅증권이니까. 그죠? 그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한테 돈 대신 그 수표를 줬다 이겁니다. 수표 줄 때 그 수표 뒤에다가 내 인적사항 적는 거죠. 여러분 수표 사용할 때 슈퍼에서 수표 사용할 때 그 내 인적사항 적어가지고 수표를 돈처럼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배서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서라는 단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당연히 주고받을 때는 그 뒤에다가 이름 적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소봉으로부터 주식회사 안동이라는 데서 발행한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뭐라고? 통화대웅증권이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죠? 주식회사 소봉도 우리한테 요 수표 줄 때 대변에 현금 회계 처리했겠죠? 우리도 받을 때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끝이다. 왜? 통화대웅증권이니까. 그죠? 그래서 길게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잘 안 나왔는데 이번 기출문제에서 한번 등장했으니까 그냥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았다 이겁니다. 됐죠? 키포인트 뭐라고?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우리 입장에서 통화대웅증권, 즉 현금이다 이거지.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계정 과목으로 쓰면 되고요. 현금은 채권 채무 아니니까 거래처 굳이 입력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주식회사 안동이라는 거래처를 굳이 입력 안 해도 되겠다. 입력해도 뭐 감점 아니겠죠. 그게 정답이다. 됐죠? 자, 분석 끝났으니까 입력합시다. 자, 부가세 유형은 뭡니까? 물건 팔았고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발급해 줬으니까 11번 과세 되겠지. 됐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는 며칠이라고? 9월 15일이라고. 9월 15일. 유형은 11번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2천만 원이죠. 2000000 그리고 공급처명은 주식회사 소봉이죠. 소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고, 자, 분계는, 자,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죠? 차변의 문제인데, 차변의 수표를 받은 거는 현금으로 처리하더라. 현금. 그리고 요거는 거래처를 굳이 입력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죠? 위에 있는 거래처 주식회사 소봉이 그대로 끌려오죠? 요거 따로 수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설사 이거를 거래처를 주식회사 안동으로 고쳤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감점은 안 하겠지.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저는 그냥 놔둘게요. 거래처 입력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됐죠? 자, 현금 금액 얼마 해야 된다고요? 500만 원. 50000000.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금액은 밭을 어음으로 기록하면 되겠죠. 거래처는 당연히 요거는 소봉이니까 요 그대로 놔두면 될 것이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2번 볼까요? 9월 26일 영업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소망은행에서 신청했고요. 수수료 4,4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래요. 요거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는 소망은행 일반과세사업부로 합니다. 자, 차별에 뭐 기록하면 됩니까?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부가세 유형 뭘까요?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았고 거기에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지.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는 이유 전혀 없잖아. 그래서 51번 과세가 될 것이다. 됐죠? 그리고 소망은행 일반과세사업부라고 좀 길게 적어놓은 이유는 이거랍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죠. 그죠? 우리 면세 항목들 중에서 은행에 관련된 금융보험 용역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인인증서 발급해주고 수수료 받는 거는 면세사업으로 인정 안 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과세사업부, 즉 일반 과세사업부에서 하는 일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한테 면세사업이라면 우리한테 계산서 발급해줬겠죠. 그렇지만 계산서가 아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다 이겁니다. 그렇게 돌아간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적었나 보다 이해하시면 되겠네. 자, 결론 다 내렸죠? 자, 입력해 봅시다. 9월 26일 날. 유형은 51 과세입니다. 자, 공급가액은 4,400원이 부가가세 포함이니까요. 4,000원이 공급가액이 되겠다. 그지? 4000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이고. 자, 공급처명은 소망은행이랍니다. 소망은행. 자, 두 개가 있는데, 그지? 여기 98000 요거는 일반적으로 면세사업하는 사업부일 것이고, 여기 위에 소망은행이 아마도 과세사업 사업부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사업자登録 번호 105-875-1144라는 게 문제에서 제시된 거와 똑같죠. 그래서 위에 거 요거를 거래처로 입력해야 되겠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여부 여 누르면 될 것이고, 분계는요 차변에 뭐라고 수수료 비용 코드 번호는 뭡니까? 영업부 관련이니까 800번대 코드 쓰면 되겠죠. 831번. 그리고 대변에는 뭘로 돈 주습니까?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돼 있네. 대변에 보통예금 적으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끝. 자, 3번. 10월 1일 날 묘령무역으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발급받고요. 제품 2,000개를 2천만 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유형은 뭐라고? 12번 영세가 되겠지. 그리고 대금 중 6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 받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대명이라는 거래처가 발행한 약소금을 배서받았답니다. 우리 입장에서 받으럼 쓰면 되죠. 다만 거래처를 묘령무역이 아니고 주식회사 대명으로 추가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 됐습니다. 10월 1일 날 분계요. 유형은 12영세입니다.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2천만 원. 20000000. 그리고 공급처 명은 무역. 전자여부요. 자, 영세율 구분은요. 내국시용장 구매확인서니까 3번으로 선택하면 될 것이고, 분계는요.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을 맞고 차변에 자, 밭을 어음으로 기록을 하고, 요 거래처는 묘령무역이 아니니까 고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주식회사 대명으로 고쳐주자. 대명. 됐죠. 이렇게 하고, 그 금액 얼마입니까? 받은 거는 자,
잔액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1이라는 숫자로 일단 기록해 놓고 그 밑에 라인 먼저 기록합시다. 차변 해가지고 자 6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차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이고 그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6000000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나머지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스페이스바 누르면 플러그에 해당하는 잔액이 딱 자동으로 입력되겠죠? 플러그 눌러보니까 1,400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딱 입력되더라. 됐죠? 하면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4번요. 10월 26일 날 일반 과세자인 대림문구사로부터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문구류를 구입하고 구매대금인 90,200원 부가가치 포함이랍니다. 요거를 우리 카드로 결제했답니다. 문구류는 비용 과목으로 처리한대요. 자, 문구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겠죠. 자, 거기에 보면 부가가치가 적혀 있겠다 이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받을 수 있지. 매입세 공제, 불공제 사유가 전혀 해당사항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유형 뭡니까? 매입 거래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고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카과 적으면 되겠지. 매입 거래에서 카가 57번 되겠다. 됐죠? 자, 그리고 차변 계정 과목은 문구류니까 차변에 소모품 B라는 계정 과목 쓰면 되겠지. 그리고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코드. 부서 끝났죠? 자, 10월 26일 유형은 57카과 공급가액 여기에는 신용카드 거래 또는 현금 영수증 거래는 공급가액 란에다가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거 그냥 입력해버리면 자동으로 쫙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갈라지죠. 오케이. 여기에다가 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90,200을 바로 입력하자. 90,200 됐죠. 그러면 82,000원, 8,200원으로 자동으로 쫙 쪼개지더라. 위에는 공업체 명이 어딥니까? 대림문구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어딥니까? 신용카드사는 우리카드나라네요. 우리카드 이걸로 입력해가지고 그 다음에 분계업 차변에 소모품 B라고 적으면 되겠죠. 소모품 B 코드는 800번대 코드 830번 적어주자. 그리고 대변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적으면 되겠죠. 미지급금. 자, 요거의 거래처는 대림문구사가 아니죠. 신용카드사에 나중에 돈 줘야 되니까 신용카드사로 고쳐줘야 되겠다. F2키 눌러서 우리 카드로 고쳐주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5번요. 11월 20일 신라빌딩으로부터 총무부 사무실 11월분 임차료 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요. 요거에 대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대금은 11월 30일 날 나중에 지급할 예정이답니다. 단, 본 문제에 있어서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랍니다. 그리고 면세 비율이 10% 이상이래요. 자, 이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자, 회계 처리 먼저 볼까요? 차변의 임차료,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죠.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라빌딩 하면 되겠다. 그죠? 회계 처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상단이 이제 문제겠지. 상단에서 부가가치세 유형이 뭘까 이겁니다. 자, 우리는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거기 부가가치세 금액 적혀 있죠. 그러면 유형이 51 과세 아니면 54 불공인 것입니다. 됐죠? 자, 이 문제 처음에 가답안에 보니까 정답이 51번으로 발표되었는데 최종 그 이의신청 받고 나서 최종 모범 답안을 보니까 54로 바뀌어가지고 발표가 되었네. 결론 내릴게요. 이번 회차 기출 문제를 내가 풀고 왔다고요? 그러면 내가 51번 했다 또는 54번 했다. 둘 다 정답 인정됩니다.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둘 다 정답 인정됐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전산회계 1급 시험을 칠 거라고요. 이 문제 다시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된다. 됐죠?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몰라도 되는 거고. 됐죠? 설명 시작합니다. 자, 겸업사업자래. 과세사업도 하고 면세사업도 하는. 자, 면세는 뭡니까?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내가 매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낼 필요 없고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 못 받는다는 거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과세사업도 하고 면세사업도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입장에서 반인 반수죠. 반만 사람이다 이거지.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거기 부가가치세 금액이 얼마 적겠습니까? 500만 원의 10%인 50만 원만큼 적겠겠죠? 요거에 대해서 전부 다 공제받지 못하고 면세 비율은 공제 못 받고 과세 비율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처리한대요. 51번으로 처리한다 이거지. 과세로. 그래 놓고 면세 비율만큼은 불공제 받잖아. 그 부분은 따로 별도의 서식을 통해서 계산해 가지고 그 부분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쪽에 수동으로 입력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것이 실무사항이다. 그리고 세법 규정도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51번 그런 히스토리 때문에 정답이 51번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대요. 이렇게 안분해야 되는 그 별도 서식이 있죠. 그 기능하고 연동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K랩 프로그램에는 있대. 우리 프로그램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54번인 경우도 정답으로 지금 인정된다고 발표된 거지. 자, 그렇지만 이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모험 답안으로 선택해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IT 시험 아니라고 했죠. 요 프로그램 안에 IT 고유 기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 내용 그리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시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1번이 정답인 것이지. 51번 세법 규정에 따르면 경업사업자도 일단은 전부 다 공제받는 걸로 신고서 작성하세요. 그리고 공제 못 받는 건 별도 서식으로 작성하세요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세법에서. 그러면 그 내용에 따르면 51번 정답 맞는 거지 뭐. 됐죠? 그래서 저는 51번으로 문제 풀려고. 근데 참고로 이제 54번도 한번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우리 프로그램 안의 특성을. 됐죠? 자, 입력합시다. 11월 20일 날. 11월 20일. 그러면 그 최종 정답은 저는 51번으로 기록할 건데 일단 54번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그걸 고쳐가지고 51번으로 다시 입력해 볼게. 그런 순서로. 자, 54로 입력해 봅니다. 54 불공으로 해버리면 자, 공급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500만 원 되죠? 500000 부가가치세 50만 원이죠? 공급처명은 어디? 신라빌딩. 자, 전자여부 여해야 될 것이고, 자, 불공제 사유가 중요한데, 불공제 사유를 이제 하나 골라야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보니까 저 밑에 끄트머리에 9번 쪽에 보니까 공통매입세액 안분 있죠? 뭐, 요런 게,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를 9번으로 해가지고 불공고를 하는 것도 정답이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됐죠? 그렇게 처리하고, 분계를 보면 이제 차변에 뭐 적으면 됩니까? 임차료 적으면 되겠죠? 임차료. 적어주고, 코드 번호는 800번 되죠? 총무부.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거래처는 신라빌딩으로 됐죠. 그러면 불공이니까 상단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처리한답니다. 이것도 정답이래요. 됐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거 별로 좋지 않은 답안이다. 됐죠? 제가 생각한 대로 이제 다시 작성할게요. 자, 유형은 51 과세다 이거지. 됐죠? 그리고 공급가액 부가세는 똑같습니다. 거래처 똑같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맞고 분계 밑에 이제 조정해보자. 부가세 대급 나왔다 그지? 이제 차변 계정 한번 고쳐야 되겠다. 요거를 뭘로? 임차료로 고쳐야 되겠다. 코드 번호 800번대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 그리고 거래처는 신라빌딩이니까 가만 놔두면 될 것이고.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번 12월 26일 비사업자인 김한국에게 제품 A를 22만 원 부가세 포함해 판매했답니다. 판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받았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대요. 물건 팔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으니까 매출에서 현과 되겠지. 그지? 그게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지? 자, 12월 26일. 자, 부가세 요형은 매출에서 현과 22번이 되겠다. 공급가액은 여기 현금 영수증 그래도 여기 공급가액 라인에다가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거를 딱 적어주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나눠진다고 했죠. 자, 22만 원을 여기다가 입력하자. 220,000. 자,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디? 김한국이래. 김한국. 그 다음에 자,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 맞죠? 차변에는 뭐 적으면 됩니까? 보통 예금으로 받았답니다. 보통 예금 차변에 적으면 되겠다. 차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끝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메뉴 닫습니다. 자, 이제 오류 수정 문제 봅시다. 첫 번째, 10월 21일 날 보통 예금에서 지출된 금액은 주식회사 금강상회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한 지출액이 아니라 주식회사 보통상세에 대한 외상 매입금에 대한 지출로 확인되었답니다.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 찾아보면 되겠죠?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0월 21일 조회 봅시다. 자,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차변이 미지급금 오면 되는 게 아니고 외상 매입금이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계정 과목을 고치자. 외상 매입금. 그리고 거래처도 금강상회가 아니고 어디로? 보통 상사라고.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다. 됐죠? 그러면 1번 수정 완료. 2번 봅시다. 12월 10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식회사 구스무역에 대한 제품 매출 공급가액은 5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요거에 대한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된 걸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금 중 300만 원은 약속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은 걸로 확인되었대. 요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있겠다, 그지? 자, 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는 닫으시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 10일이네요. 12월 10일. 자, 이렇게 보면 되겠다. 거래 유형은 11번 과세고요. 그리고 공급가액은 550만 원, 부가가세 55만 원. 그리고 공급처명은 구스무역이다. 상단은 다 맞다, 그지? 전자세금계서 여구. 자, 분계는 밑에 보니까 자, 차변의 현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55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550만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차변의 현금으로 받은 걸로 회계 처리되어 있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금이 아니었지. 그러면 여기 분계 유형에다가 현금으로 입력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3번 혼합으로 고치고요. 자, 여기 대변은 현재 맞는 거죠. 차변을 이제 새롭게 입력하면 되겠지. 자, 차변. 자, 어음으로 받은 게 얼마라고요? 3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밭을 어음으로 기록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거래처는 구스무역 맞고 금액이 3000000이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 이렇게 하면 나머지 금액은 플러그 금액으로서 자동으로 입력되죠. 그 금액은 3050000이가 보다. 됐죠. 요게 차변 보통 예금으로 기록된다. 됐죠. 이러면 수정 완료. 자, 그러면 메뉴 닫습니다. 자, 이제 결산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첫 번째, 결산일 현재 장부상 소모품의 잔액은 1,650만 원인데요. 실제 소모품 잔액을 보니까 1,59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대. 장부상 소모품과 실제 소모품 차이를 보니까 공장 제조 부분에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었답니다.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 12월 31일로 하고요. 음수로 입력하지 말랍니다. 자,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보니까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이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차이 있습니까? 1,650만 원 빼기 1,590만 원 하면 60만 원만큼 차이가 있다. 자산이 지금 장부 금액보다 실제 금액이 작은 거죠. 그러면 장부 금액을 줄여줘야지. 그래야지만 실제 금액과 똑같아지겠다.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대변에 기록해 줍니다. 60만 원만큼. 그리고 차변에 이제 60만 원을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뭐라고? 실제로 소모품으로 쓴 건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공장에서 쓴 거지. 그러면 실제로 사용한 소모품은 소모품 B라는 비용을 처리해야 되겠죠.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지. 60만 원은. 그죠? 코드 번호는 500번대 코드로.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로 입력하자. 수동 결산이지, 그지? 12월 31일자. 차변에 소모품 B라는 걸로 적어주지. 자, 코드 번호는 500번대 코드로.
530번 이걸로 입력하면 되겠죠. 금액은 60만 원. 600000 그리고 대변에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기록하면 될 것이다. 60만 원.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외상 매입금 계정에는 거래처 ABC에 대한 외화 외상 매입금 500만 원, 미화로는 5,000달러입니다. 요게 계상되어 있답니다. 회기기간 종료일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래. 자, 기말에 환율로 환산한 부채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해가지고 550만 원이 나온다. 그런데 장부에는 이게 5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지? 그러면 계산해 보면 플러스로 50만 원 나오는데 요게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 부채니까.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부채가 지금 50만 원만큼 증가한 거니까 요 플러스 금액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손해 보는 거다. 그러면 외화 환산 손실로 인식하면 되겠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 기록하면 되겠죠. 외상 매입금 50만 원 기록하면 되겠다. 분수 끝났죠? 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50만 원 기록하자. 500000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 증가 외화 자 계정 과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 계정이라고 했습니다.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 금이라는 계정 과목. 이걸로 적어주면 되겠지.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죠? 어디입니까? 거래처가 ABC네. ABC. 영어로 해서 ABC. 보니까 한 군데 있다. 그지? 이걸로 입력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3번 봅시다.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요거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답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요거 자동 결산으로 풀어보면 되겠네. 자, 일반전 표명령 요 메뉴 닫고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하고 자, 위에 대손상각을 클릭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현재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잔액이 나와 있고요. 그에 대해서 1% 대손율을 딱 입력하면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딱 계산돼서 나오죠. 그리고 미수금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이거 우리 필요 없죠. 그래서 요거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면 되겠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결산 반영을 클릭하자. 그러면 그 자리에 딱딱 꼽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맞죠?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는 대손상각에 보니까 외상 매출금 쪽에 요 금액, 받으럼에 대해서 요 금액이 딱 꼽혀 있었다. 됐죠? 그러면 입력이 완료된 거죠. 이제 마지막 하는 거 전표 추가만 클릭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 문제 해결 완료. 문 닫읍시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볼까요? 합계 잔액상표를 확인해 보자. 12월 31일자로 확인해 볼까?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과 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요 간의 관계는 1%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아, 맞게 지금 작업이 됐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 가능하네.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말 수정 분계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주어의 문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6월 30일 현재 외상 매입금이 있는 거래처 중에서 잔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를 찾아보랍니다. 거래처 원장 보면 되겠죠.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날짜는 6월 30일자로 줘야하면 되겠지. 됐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 열어서요. 자, 1월부터 6월까지 뭐 그렇게 줘야하면 되겠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전부 다 열어보자. 자, 그래서 잔액이 여기 쭉 나와 있거든요. 자, 잔액이 쭉 나와 있는데 요 중에서 제일 작은 거래처를 보면 되겠다. 어디가 제일 작습니까? 자, 50만 원 이게 제일 월등히 작네. 그렇지? 요거 어디입니까? 청주무역에 대한 것이다. 자, 묻고 있는 게 가장 작은 거래처의 금액은 얼마인가?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요거 50만 원입니다. 요거를 답을 하면 되겠다. 1번 답은 50만 원. 2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메뉴 닫으시고 자,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1월부터 3월이죠. 요거에
주식회사 정진상해로부터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은 각각 얼마인가? 자,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이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 메뉴 보면 되겠지. 됐죠? 자, 부가가치 탭을 누르고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요 메뉴를 엽니다. 자, 매출 아니고 매입 탭을 검색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간은 언제라고요? 자, 기간은 1월부터 3월이었다. 1월부터 3월. 자, 매입 탭에서 자, 전체 데이터로 클릭하면 더 좋겠다. 그지? 전체 데이터 요거를 딱 클릭할게요. 자, 이 중에서 어디에 대한 거? 자, 정진상해래. 주식회사 정진상해를 찾아보자. 어디 있나? 세 번째 줄 여기 있네. 그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면 되겠지. 자, 매수로는 6장이고요. 공급가액으로는 1,200만 원이다. 됐습니까? 묻고 있는 게 뭡니까? 매수와 공급가액을 둘 다 묻고 있으니까 6건이고 그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다. 됐죠? 이러면 2번 완료. 자, 메뉴 닫으시고 3번 문제 봅시다. 3월달 3월 1일부터 3월 31일입니다. 요거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명을 입력하랍니다. 그러면 일계표, 월계표 조회해가지고 증감금액 제일 큰 계정 과목 찾으면 되겠죠. 자, 회계관리 눌러서요. 일계표, 월계표 불러옵니다. 그리고 기간을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이렇게 조회해 보면 되겠다. 자, 판매비 관리비 여기 나와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자, 계라고 되어 있는 요 열의 금액이 계정 과목의 증감이죠.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들 계정 과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정 과목 증감액은 요겁니다. 자, 요것 중에서 제일 큰 계정 과목을 찾으면 되겠지. 제일 큰 건 뭡니까? 급여가 제일 크네. 제일 위에 있는 거 요거 그지? 급여 계정 과목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다. 자, 가장 큰 계정 과목명을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급여라고 답하면 되겠지. 3번 답은 급여. 됐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메뉴 닫읍시다. 우리 2016년도 2월 특별회차 기출문제 풀어보았고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우리 배웠던 내용에서 출제되었죠. 그리고 논란 여지 있는 거 51, 54 전부 정답 처리됐으니까 문제 없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앞으로 자신감 있게 우리 기출문제를 접하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